평균 5억 정도 하던 시세가 단숨에 15억으로 껑충 뛰는 상상도 못한 가격 상승폭을 이뤄냈습니다. 부동산이 상승하는 데는 분명히 원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법칙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서울에서 제2의 한남동 명품 주거지가 어디가 될 것인지 보이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의 미래를 설계하는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먼저 한남뉴타운과 한남뉴타운 1구역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던 2003년도에 제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태원 상권이 일부 낀 구역을 1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정 당시부터 반발이 굉장히 거셌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든가 입지적 구조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노후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개발 압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2011년도에 서울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바뀌면서 서울시의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서 한남뉴타운 1구역이 구역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재개발을 추진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공공재개발로 진행을 하려다가 탈락을 했고 2021년도와 2022년도 신속통합기획구역이 생기면서 1차 지정, 2022년도에 2차 지정이 있었는데 상가 운영자들의 반대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염원을 담았지만 구역 지정에서 탈락을 하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럼 먼저 한남뉴타운 1구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남대교가 있죠. 한남대교 북쪽으로는 바로 용산이 존재합니다. 북쪽에 좌측이 한남뉴타운이다. 이태원역이 있는데 뒤쪽으로 포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핫한 상권이기 때문에 이 상가들이 정비사업에 저항에 부딪혀서 해제가 되고 이번에 후보지 선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남뉴타운 전체가 뉴타운으로 불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인원 한남, 연예인 아파트로 굉장히 유명하죠. 우측으로는 뭐가 존재해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아파트였던 한남더힐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강변 쪽으로 유엔빌리지가 포진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용산 민족공원이 존재합니다. 완벽한 주거 입지를 자랑하는 구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남뉴타운 1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사업 계획이 조금씩 가시화가 되려고 하면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태원 상권인데요. 이태원 상권과 한강진 상권에서 상권 축소를 우려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일부 상권을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개발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 2009년도 1월 달에 용산 참사가 일어났었죠. 이 사건 이후로 재개발과 정비사업, 뉴타운에 대해서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결국은 2017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1구역을 직권 해제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구역이라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가지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2025년도에 극적으로 후보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땠냐면 10.15 대책 이후에 아파트 진입이 3중 규제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빌라의 투자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사업 진행이 확실한 이런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한강변 위주의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여러가지 환경 변화가 한남뉴타운 1구역이 신속통합기획구역으로 재지정이 되는 반전을 이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1구역이 신속통합기획구역 후보지로 재지정이 되면서 변곡점을 맞이한 이유는 두 가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감한 사업 축소예요. 그럼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냐? 맞습니다. 상권을 배제한 겁니다. 상가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영업비 보상이나 조합원들에 대해서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지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업 면적을 60%로 축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의율 80%로 신속통합기획구역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남뉴타운 1구역이 올해 초에 성대하게 부활을 했다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격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역 해제가 됐을 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빌라 위주의 물건이 있었는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5, 6억대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하지만 후보지로 재지정이 되면서 단숨에 15억을 넘어가는 그런 거래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시스템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남뉴타운은요 사실상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남동에 투자를 하시려면 집은 10평짜리 매매가가 지금 4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품 단지에 40억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지역에 버금가는 지역, 한강변 라인으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양 사동에 있는 신속통합기획구역이라든가 물론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고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남뉴타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지나 규제라든가 미묘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투자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남뉴타운 1구역처럼 규제가 풀려가지고 가격이 폭발할 지역, 이런 지역들, 이런 매물들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목적은 최소 비용의 투자로 최대의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 한남동 같이 굉장히 고가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지만 한남동 투자금보다 훨씬 적은 소액으로 한강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 알짜 정보까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충민의 부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